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목이 좀 아픕니다. 아파서 말도 부드럽지 못하고 거기에 또 사투리 섞이고 그래서 듣기가 조금은 거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또박또박 말씀드릴 테니까 저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다 하고 3, 40분 이야기하고 30분쯤 다양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올 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PPT를 하자 했더니 PPT가 오늘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 그래서 자료는 준비해가지고 놓고 편안하게 내 이야기 좀 드릴게요.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앞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 모시는 다른 분을 선거 참모로서 활동하시려는 것인지 그게 내가 좀 궁금해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시고 난 선거에 대한 참모를 누군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해보겠다. 두 번째, 본인이 앞으로 선거해보겠다. 손 좀 들어보시죠. 본인이 선거해보겠다. 그 다음에 선거 그러면 내가 참모로 누구를 당선시켜보겠다. 손 들어보시죠. 본인이 하겠다는 분하고 내가 참모를 하겠다는 분, 참모를 하겠다는 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이런 보좌진들, 비서진들 보면 하는 얘기가 너가 후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1년 정도 뛸 때 같이 다니는 비서들은 녹초가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 두 사람 교대를 합니다. 운전기사도 두 사람 교대를 시키고 수행 비서도 아침 반, 오후 반 그러면 힘이 듭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그렇게 비서관으로 따라다녔던 친구가 운동 시의원이 당선이 되어서 이제 자기 일이 된 겁니다. 나하고 만났을 때 이제 이해가 되어요. 나 그때 진짜 죽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꾸 다녔어. 말씀하고 싶은데 나는 집에 들어가고 싶고 지쳐 죽겠는데도 전혀 내가 지치지 않더래. 막상 자기가 안동 시의원이 되어서 해보니까 전혀 안 지치더라고요. 신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참고로 뛰는 분들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 내가 감독을 하고 후보는 내가 선수로 배우를 나가는 거예요. 이 내 작품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피곤하지 마라. 근데 이걸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진짜 힘들지. 선거 참모들은 철저하게 내가 감독인지 연출인지 기획인지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시킨 대로 좀 해라. 근데 대부분 그렇죠. 뛰는 후보가 이래 하고 시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다 같이 모이면은 일정이 딱 맞으면 오늘 여기 가고 여기 가서 무슨 말 하고 낮에 좀 한 30분 쉬고 쭉 하고 저녁에는 사우나 제한하고 저녁에는 여자들 모여 가고 그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선거를 도우겠다는 분들은. 다음에 어느 모임에 가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어느 모임에 가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려는 것이 있는 나라인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선거 기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걸 저는 들었는데요. 됩니다. 녹음해도 되고 동영상 해가지고는 내 SNS에 좀 올려줘요. 저기 동영상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녹음하십시오. 녹음해도 됩니다. 적지 마시고 녹음하시면 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후보로 되시겠다는 분은 자기 입장을 해야 돼요. 첫째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안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건 힘들어 못하고 계속 혼자 생각해야 솔직히 야 내가 왜 시행하려고 내가 왜 동행하려고 내가 왜 국회의원 하는 거지 내가 왜 단체장 하는 거지
폼 잡고 싶고 출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베이스에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신의 폼 좀 잡아야겠다. 내 마누라 내 남편의 폼 좀 잡아야겠다. 내 주위의 친구 친인척인데 당당하게 딱 뺏지 않고 폼 좀 잡아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왜 오래 못 가느냐? 주민을 시민을 위해서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요구하는 그러다 보면 치워지나 미쳐버리는. 근데 내 출세가 있었을 때는 욕을 하든 말든 내 출세하고 싶어 하니까. 91년 내 기억하고 91년 내가 대학에서 공항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사표를 내고 안동을 내려갔는데 뭐 내가 거기서 나서 학교 다니고 했지만 17일 만에 내려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에 가다니고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콜이 왔어요. 100명 정도 모였어요. 굿모씨 다시 좀 보자. 청문회 좀 하자. 알아야 찍어준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은 20대, 30대, 40대이고 있고 굿모씨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앉아있다. 의례적 인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질문이 있다고. 첫 질문은 뭐냐? 권올씨, 그때는 호칭이 씨입니다. 권올씨, 당신이 도의원 나와서 안동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 아니가? 거짓 아니가? 응?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당신이 출세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가? 이거 첫 질문입니다. 조금은 생각을 했어요. 조금은 생각했는데 거기서 내가 답을 아닙니다. 정말 안동 시민을 위해서, 안동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나왔으면 박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하다 맞습니다. 솔직히 출세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 국회의원 달력 한 장, 안동 표지, 저거는 벨박이라고 합니다. 벽에 벨박에 한 장 붙어 있는 거 보고 건하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가면서 보고 들어가면서 볼 때 나도 좀 한번 해봐야지. 뭔지 몰라도 국회의원이 참 좋은 것 같아서 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정말 출세하고 싶어서 시작합니다. 그날 기름 끝났습니다. 됐다. 통과. 그것에 대단하게 그 자리에 시민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면 인사에 짜증을. 우리가 인간사 생활할 때 제일 마음 먹는 것은 진짜 어렵다. 진짜 지난번에 어쩔 수 있는 거짓말 하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 좀 도와줘. 그것하고 또 그렇다 하고 무시를 대다. 너 도와주면 너희들도 도움이 되고 뭐 주위에 사람도 되고 뭐 너희들도 짜증. 국회의원들이 우리 모여서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오고 원내대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제일 좋냐? 야, 이 의원 내가 원내대표 하고 싶다. 좀 도와줘. 이게 제일 좋습니다. 쓸데없이 내가 원내대표 되면 국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면 짜증나요. 왜 다 알잖아. 그겁니다. 출마하실 분 참하실 분. 참하실 분은 감독인지 연출인지 기획인지 정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출마자들을 배우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어가야 피곤하지 않다. 후보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마음속에 출마 동기가, 출세 동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김재혁 기택대학에 갔어요. 기택대학에 학생들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실제로 나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좀 내가 잘했잖아요.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어디 좀 1등 가지고 폼 좀 어디 가서 잡고 싶었다 내가. 폼을 잡고 싶었다. 그거 가지고 첫째 여자친구입니다. 그거 분명해야 돼. 나는 지금 아버지 같은 사람. 자랑을 안 해도 의심되는 거. 그게 나중에 하나 크고 쌓이고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를 공동체가 보유하라. 우리 시의 장님들이 어렵구나. 여기 있는 분들이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참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정치를 하시겠다고 개인의 기본적인 동기에 충실해라. 그게 안 되면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두 번째, 연대 맞춰서 와요. 정치하겠다고 하면 당장 물어요. 가족, 결혼, 부인, 남편이 묻습니다. 왜 묻습니다? 대책 없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안 벌고, 부모님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정치를 하거든요. 여기 뭐라고요? 아니, 가족도 책임 못 지는 놈이 무슨 정치를 하는 거야? 어제도 군대에서 한번 왔어요. 세살 정치하고 싶다. 쭉쭉 물어봤어요. 결혼했는데 애는 나와요. 너는 안 된다. 불합해, 한 4, 5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너 집이 너가 돈을 안 벌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위치가 됐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은 내가 너들 다는 게 빚어. 정치하는 사람들 빚으로 따라다니면 도망갑니다. 월급이 있으니까 자매가 보장되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알고 놈에 보고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기업을 안 갖춰놓고 정치하겠대요. 가족들 고생시키고 자식들 교육 목표시키고 무슨 봉사를 해요? 자기 집에도 봉사를 안 됩니다. 저것들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채를 마련해가지고 집사람들 딱 넘겨주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난 이제 간다. 이렇게 가지고 죽을 쓰는 밥을 쓰면 비밀을 안 되면 마련해주고 그래서부터 나는 백수로 집사람은 집에서 애도 가지고 과외도 하고 불법과외도 하고 애 하러 가져오면은 밥이 만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월급이 27만 원, 28만 원 있어요. 조장입니다. 일주일에 애를 하러 가주는데 한 달에 4만 원이 월급 27만 원 받는 사람이 4만 원 수입이 더 들어오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해가지고 저 자문공에 34평 아파트 그때는 각 직장에서 주택조합을 했어요. 주택조합을 잘 지원을 넘겨주고 저는 빨리빨리 하고 아직도 그 재산이 그대로 그동안 버는 건 다 썼고 조금 이제 7년 접수하니까 더 썼죠. 그때 지금 그 재산이 9억인데 지금 그냥 7억 5천 이까지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받았지만 다 썼죠. 그래서 정치하겠다는 분들은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절대로 봉사 문제 내서는 오래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정치를 할 때 여러분들 정치 물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속으로 딱지 크게 본 분 손 들어봐요. 과속으로 딱지 크게 보시는 분. 자,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다면 억울합니다. 그건 어때요? 내가 왜 그런 묻냐? 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국회의원 안동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과속 딱지가 신호위반 딱지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여러분 기책 사유입니다. 그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신호위반을 거리는 어떤 경우도 허용이 안 돼요. 강의주임과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근데 과속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니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부당하다. 이게 현재 지금 어떻게 되느냐? 고속도로 100km, 고속국도 80km, 일반국도 60km. 그렇죠? 일반국도 60km 가면 야단 난다 뒤에 차들이 바꿔버려서 한 80km 가야 돼요. 고속국도 왕복 4차선, 그죠? 80km인데 그거 다 100km를 가져야 되죠. 당연히 뒤에서 야단 납니다. 고속도로 100km, 120km, 100km, 110km인데 120, 130km 다 아무 지장이 없죠. 왜? 그 속도 제한을 한 것이 30년, 40년이 됐습니다. 길도 더 좋아졌고 차가 훨씬 더 좋아졌는데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실제로 정치를 한다, 시연 도면들은 보다가 고쳐야 될 거예요. 멀리 된 게 아니라 보다가 고쳐야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전기요금. 현재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은 실제 원가보다 싸겠습니다. 굉장히 싸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차고서라도 기본 요금이 4kW가 기본 요금이랍니다. 40년 전에 정해집니다. 에어컨 넣고 텔레비전 안 쓰고 냉장고 안 쓸 때 4kW. 지금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10kW를 기본으로 해야 정상적인데, 그럼 30년 전에 그대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전기세 낼 때 아무 없이 내는 꼬리가면 누진이 되잖아요. 충분히 고쳐야 되죠. 고치면 집집마다 가정주부들은 누구 잘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처음 왔을 때 휴대폰에 무조건 한 달에 1,000원을 먹였어요. 지금 봤어요. 쓰든 안 쓰든. 그때 휴대폰 대수하면 한 1년에 한 6,400원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 없앴습니다. 그거 없애라고 왜 해라고. 정파상에는 초창기에는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안테나 세우고 무슨 했을 때는 그 비용이 필요했지만은 아마 이 휴대폰 내가 국회로 휴대폰 한장 쓸 때는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가 다 되어 있다. 근데 그대로 받아요. 없애야죠. 그럼 누가 이걸 없앴다. 1,000원 없으면 1년에 휴대폰 한 대에 12,000원. 없애야죠. 내가 국회 처음 들었을 때 600만원짜리 쏘갔다 중고차를 타고 다녔어. 근데 그때 중고차의 자동차세가 새 차 3,000만원짜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똑같았습니다. 중고차 200만원짜리나 똑같은 차 중에 새 차 2,000만원짜리나 자동차세가 똑같았어요. 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600만원짜리 차하고 3,000만원 차하고 세금이 자동차세가 똑같냐. 98년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강봉균 장관이었어요. 디젤 장관. 이거 낮춰라. 안 낮춰줘. 왜 안 낮춰주느냐? 자동차 세수가 1조가 넘었어.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세수를 확보해야 복지비도 쓰고 국방비도 쓰니까 낮춰요. 이것도 계속 싸우니까 맞잖아요. 3,000만원짜리만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600이면 600에 맞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1년부터는 해마다 5%씩 주고 해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줄면 50%. 현재 자동차세는 10년이 지나면 새 차에 비해서 딱 50%. 그것을 더 줄이진 않습니다. 자, 내가 그걸 고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자동차세 최소한 100만원 이상 더 받습니다. 무조건 지어요. 자, 그러면 휴대폰 1년에 12,000원, 10년이면은 12만원. 자동차세, 그죠? 1년에 20만원, 30만원. 10년이면은 200, 300. 무조건 찍어줘. 근데 안 찍어줘. 세금하고 나니까 싫대. 그만하래. 여론조사 해보니까 찍겠다가 훨씬 많아. 찍겠다고. 그걸 빌미로 공천도 안 주고 격수가 되어 있는데 가보면 네 한 입 뭐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뚫거나 건물을 짓거나 체육관을 짓거나 이것만 일하는 그건 여러분 정확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행정상 돈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을 일을 혜택하고 소프트웨어에 일을 해보는 건 모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할 때는 무조건 내 승용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도. 근데 국회의원 가는 거는 무조건 대중교통 BMW 타잖아요. 차가. 버스, 메트로폴리탄, 워크, BMW를 타는데 딱 타면서 내가 이거는 이명박
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명박이 대통령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직감이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타고 낼 때마다 1,100원씩 다 줬잖아요. 3번 갈아타면 3,300원인데 버스 탔다가 1,100원인가 버스가 1,100원인가 그냥 1,100원인가 지하철 타면 1,050원 안 버스 100원은 2원 더 하고 또 버스 타면 또 100원 2원 하고 당장 얼마나 덜 받는데 전에는 3,300원 내야 될 걸 이번에는 한 1,500원 내니까 1,500원 더 벌고잖아요. 그걸 누가 있습니까? 이명박 시장이 있잖아요. 서울 시민들은 무조건 지금 하루에 1,500 덜 보면은 뭐 한 달에 25일 뭐 쉬는 날 쉬는 25일이면 얼마입니까? 25,000원, 37,500원. 1년이면은 37만원에 43만. 어느 사람이 내 교통비 43만원 줄여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찍어주지. 당연히 찍어주지. 생각하면 찍어주지. 한 번은. 그래서 압도적으로 됐죠. 그런 것이 정치예요. 정치.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의 역사를 배워보면은 수원성을 누가 쌓았다. 경복궁을 누가 지었다. 물론 경복궁 뭐 정도전 있으니까 수원성 뭐 정조가 갔었다.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대동법, 그죠? 대동법 누가 있습니까? 이 누구더라? 이분이 이 누굽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대동법이 무슨 법인지 알죠? 세금을 내는데 쌀로 통일해 내자. 다른 건 부정하고. 균형법, 똑같이 군대 가는 법. 뭐 그런 거. 그 정치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고 고쳐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게 이게 법의 영역이고 국회의 영역입니다. 지금 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법이잖아요. 이제는 정치를 하시니까 그런 데 얘기하는 거니까, 야, 멀리 볼 거 없어요. 내가 살면서 누가 불편했지? 내가 불편하면 이웃도 다 불편했어. 그렇게 눈을 뜨면서 정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 새누리당에 바라봐야 돼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무상급식입니다. 용어가 잘못됐죠. 이 세상에 가면 공차가 어디 있어? 공차가 없습니다. 누군가 돈을 내겠죠. 학부모가 돈을 내든 우리가 내 세금에서 돈을 내든 돈을 내지 무슨 무상급식입니까? 영국사에서 야당대 졌잖아요. 우선 시장으로 치고 다음 선거 때 다 치고 경남지사 홍준표 무상급식 처리한다고 뭐 인기가 높고 하는 것 같아도 경남에서 야당 났습니다. 야당 났죠. 첫째로 내가 좀 부자라. 이거 애들 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애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일 한 달에 밥값을 3,4만 내라는 게 기분 나쁘고 저는 그냥 내 세금 내는 거 다 기분 나쁘잖아. 없는 사람은 내가 있고 없고 간에 똑같이 그냥 이 밥만 다 먹을 때는 구별이 안 됐잖아. 내가 가난하지 않아. 이 기분 나쁜 거야. 우리 자식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또 학교 가가지고 가난하다는 걸 드러내야 돼. 아빠의 자존심도 나고 이래저래 폭해지. 그거는 정말 당신한테 이렇게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때 우리 선택당 굉장히 연했어요. 영어를 무상급식에서 의무급식으로 바꾸세요. 의무급식으로 하되 초중학교로 의무교육 하면은 의무교육 범위 안에 급식도 였고 교복도 였고 학용복도 이럴 것인지 아니면 의무교육 범위 안에 뭐 급식은 뺄 것인지 그렇게 논의를 옮겨가야 프레임에 앉는다 말이에요. 밥 공짜를 주겠다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 국민연금 50% 대체. 내 지금 그만두면은 국민연금이 43만원 내려라고. 국민연금 700불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입니다. 43만원 나오는데, 그럼 내 소득 대책을 하면 내가 7년 벽수를 들인 대학 교수는 한 달에 300을 받으니까 소득 대책을 하면 50을, 더 50을 받아야 되잖아요. 좋죠. 당연히 답답하더라고. 무슨 돈으로 줄 건데, 무슨 돈으로.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50에 100% 해주면 좋았으면 무슨 돈을 줄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신들 세금 더 낼 수 있습니까? 못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못 주는 거죠. 그렇게 늘 프레임 사이즈 치더라요. 이런 거는 김호성 대표님이 보면 통합시키기 위해서 차선이 아니면 최선이 아닌 차선, 그것도 안 되면 차선이 정치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치. 그래서 후보가 되면 현실에 집착하는 후보가 떨어집니다. 후보는 이상을 이야기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면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재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하지만 장차 대통령 하게 되면 이상을 이야기해야지. 이상. 그렇게 해야지. 똥도 좀 치고 그런 걸 잘 보여줘야지. 되든 안 되든. 그런 게 우리 새누리당이 좋지. 참 새누리당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잘 만들잖아요. 야당 부분 참잘 만들어요. 요즘은 우리가 좀 해서 세준막 치마 입고 재보선거 덕보고 지난번 재보선거 반바지 입고 덕보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말 국가 government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야당은 그래도 진보 개혁 정당이고 여당이 새누리당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덕목은 이 시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보수 정당이 책임을 안 진다고 웃기는 거예요. 경주철부자치 400년 내려가는데 감성이 이렇게 있어요. 격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흉년이 와서 격리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일꾼들, 밖에 나가 동원되어 있는 소장님들, 자장님들 굶어 죽으면 창 외로가지고 쌀, 보리쌀, 좁쌀 다 나눠주잖아요. 그게 최고자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노블리스 오브리제 의무였고 시대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경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풍년이 되면 갖고 다시 불어나는 거고 그게 마약 나라였더라. 백리 안에 철시 나라였더라면은 그 이야기 듣고 그 나라에서 자꾸 그 삶이 좋다더라. 먹고는 산다더라. 자꾸 오지. 옛날 나라는 인구가 늘어나면 나라가 늘어나는 거고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해서 이웃 나라는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지? 나라 못 살게 하고 세금만 얻고 평년들 때 내몰라고 하니까 다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나라는 그런 걸 보살펴 주니까 그게 보수정당의 책임입니다. 그냥 새누리당 보수는 안 해요. 실제로 그걸 격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현대판에서 대학 졸업하고 직접 가시게 해라. 애를 낳으면 맘 놓게 애를 키우도록 해라. 60 넘어가지고 사회에 퇴직하게 되면은 노후의 기본 생활하도록 해라. 이게 새누리당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해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어요? 보육료. 대통령이 분명히 얘는 0에서 5세까지 편하게 키우도록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잖아. 그래서 예산을 5조를 세웠잖아. 그 5천억 더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아니다, 중앙 예산. 나 그걸 보고요. 참 답답하다. 나라가 얘를 안 낳아서 지금 나라가 지금 100년 후에 망할지 안 망할지 집집마다 며느리들이 안 놓습니다. 돈 든다고.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인 거는 전통이 몇 대 덜 사더라. 덜 사고 고속도로 한국에 덜 놓더라도 애를 만들면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5천원 이미 5조도 나옵니다. 오케이?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기. 저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책임지게. 왜 그렇게 하면 못해요? 결과는 왜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지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돈 잃고, 인심 잃고, 욕 먹고. 그건 뭐냐? 그만큼 시대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의식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부 다 재산 많아요. 20억, 30억, 40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다 그랬어요. 요즘 전에 보면 알아서 알리고 참. 왜 실체는 A인데 왜 B, C로 투영됐을까? 앞으로 진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거나 참 하여튼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팩트가 좀 부정한 게 있으면은 뻥튀기 위해서라도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팩트가 괜찮으면 그 팩트를 확대 재생산해줘야 돼요. 그 실패하면 선거 떨어집니다.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평 없이 오는 거지.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한 15분, 20분 동안 질문 받을게요. 사적인 질문, 공적인 질문 다 좋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하기보다는 오늘 권영월 위원장님 귀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는 이 내용이 들으면서 진짜 이 정치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저희가 우리 정치대학원에서 우리 8주 동안 교육하면서 듣지 못했던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 정말 강의 40분 해주시는 동안 아주 길을 조금 열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우리 기획팀장님이 열심히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름 올리세요. 두고 열심히 저희가 녹화하겠습니다. 근데 진솔하더라. 그 내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는 위선 사회입니다. 그걸 아시겠죠? 뭐가 위선 사회냐? 첫째로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라. 시민사회와 관료사회의 차이점,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법을 만들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안 지키면 꼰고를 쳐요. 관료사회는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는 못 지키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옳은 놈 맞추고 미운 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이 있잖아. 다 지킬 수 있으면은 공무원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법, 형법, 일반사법 다 지킬 수 있으면 판검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 통치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법체계는 언제 나왔느냐? 일제시대 때 나왔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조선인의 독립정신을 위한 법이 아니라 조선인을 어떻게든지 통제하고 그러면 그때 군국주의 물론 일본 자기 본국에 자기 나라 사람들도 그때 군국주의 시대니까 동원체제에서 어떻게든 줄지짜야 되잖아. 그 법 체계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을 보면은 못 지킬 법이 너무너무 많죠.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못 지키는 법은 정말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선거하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선거로 위반입니다. 선거 없이 어디 가서 아니 저 법원인데요. 얘네 저 출마합니다. 좀 도와주셔서 사전선거 뭐 그래 되죠.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래 돼 있어요. 세포는 마찬가지지. 세포를 장사하시는 분 보면 자료를 그러면 다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다 끝내는데 들어온 거는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줘. 한 100원 샀는데 그럼 자료를 60원 100개 인정 안 해도 40원에 자기는 미치는 거잖아. 나가는 거 다 끝내는데 이게 허다하게 맞아요. 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가 끌어야 된다고 해서 대충 난 다음에 멀리 찾지 마시고요. 5.16 갔을 때 박정희 장군이 보면 혁명 공약한 게 있습니다. 와, 그때는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 민주당 세력이었어요. 그 당시 민주당 지주 세력. 그죠? 와, 바꿔줘. 진짜 일반 서민들인데도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줬죠. 그 힘으로 산업화 이루고 조국공장 이뤄가지고 물론 독재를 했지만 장기 집권을 탈환을 했죠. 지금 가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할 생각을 안 해. 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표는 100만 원 서민들한테서 다 받았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박근혜님 했을 때요. 100만 원, 200만 원 이하가 박근혜 훨씬 더 많이 찍었어요. 400만 원 이상 문재인 훨씬 더 많이 찍었어요. 그럼 표값을 해야지. 서민들 잘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값을 해야지. 근데 왜 자꾸 부자들 눈치를 봐? 웃긴다. 저는 막 이런 데하고 막 해요. 해도 그렇지만 왜 그래 되느냐?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그 세력들. 표준 사람들은 표준은 안 다 붙어져 있잖아요. 조직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나오는데 이러면 기가 뭐합니다. 나라 뭐합니다. 고용 뭐합니다. 협박 공간에 뭐합니다. 언제나 우리나라 실정상, 시험 여건상 이게 지자체 꼭 필요한 겁니다. 지방자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해가지고 지방의원하고 단체장을 뽑을 뿐이지 지방자치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냐 이게. 그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 여러분이 주인인데 내 시장 내가 뽑겠다는데 내 원수 내가 뽑고 제일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겠다는데 그 대신에 왜 지방자치가 없느냐? 노인연금 나는 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20만 원, 경기도 20만 원, 전라도도 20만 원, 경상도도 20만 원. 얘들 보육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 전국에. 무슨 지방자치? 아이고 우리는 노인들 더 많이 줄게. 아이고 우리는 애 먹는 거 주고 우리는 애들 더 줄게. 지방마다 달라야 돼요.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예. 실제의 권한을 내려가서 내 지역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해서 할게. 돈을 100원을 던져주면 그 100원 범위 내에서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쪼개 쓰든 합쳐 쓰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10원은 여기 쓰고 20원 여기 쓰고 똑같이 합니다. 단지 선거로 단체장을 뽑고 지방 의원만 뽑는다 이거거든요. 그 지방자치는 문의는 지방자치 선거자치지 실제 내용도 이번 도시 지난해 도지사 아주 쫙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위에서 정해줬어. 공무원 봉급 있지 않습니까? 영양의 공무원, 직급 공무원 봉급하고 서울시의 직급 공무원 봉급이 똑같아요. 강남구의 8급 공무원하고 저쪽 완도의 8급 공무원이 봉급이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기본은 각해 줘도 기본은 각해 줘야죠. 그 지식을. 나머지는 거기 목표에 따라서 저렇게 해줘야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야 선거 없애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주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벼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사도행정에서 올해 사도와 이방형방 뭐 공방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이제 떼차하다고 나도 벼슬 좀 해봐야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도 그 의원 되면은 공무원들이 의원님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할 때는 사회당을 하면은 집안이 내려앉는 지방에 가면은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앉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이권에 개입해서 뭐 강공사를 자기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 다 떨어집니다. 거의 떨어집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한 25년 이렇게 했었고 주민들이 원했고 또 그거 저런 의원들 보고 싶은 사람 많으면은 하게 해라. 근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폼 잡는 것도 1년 정도 잡고 3년에 일 좀 했으면 좋겠고.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작년에 익사 지방선거에서 사회 오도를 포함한
상황을 원진군에서 원진군들은 출마했었던 것으로 나타냈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 또 저희는 7개 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선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희 6명이고 그 7명 전체가 새누리당입니다. 의원 전체가. 근데 제가 여쭤보시면 그 중에 한 분이 임기 중에 그 무면허 뺑소니를 음주 뺑소니를 하고 또 무면허를 해가지고 공천을 안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이 그 면장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공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시당 가가지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협박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공천을. 그래서 또 아슬아슬하게 붙었는데 정말 조그만 도시 군의원까지 새누리당을 꼭 당선시켜야 될 만큼 이렇게 명분 없이 공천을 줘도 되는 건가? 또 직접 또 시의회 공천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천 기준은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공천 기준은 공술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서 주고요. 주기 싫은 사람은 엉뚱이를 바로 안 주죠. 공천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돼요. 마음에 있으면은 무소속 출마한다고 협박을 해서 정말 협박하는 거야. 이거 애들 해서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좋겠죠. 주기 싫으면은 20년 전에 운전을 가지고도 안 주고요. 주고 싶으면요 1년 전에 운전을 가지고 다른 핑계대로 줍니다. 그래서 전국에 직장에 가면 먹는 겁니다. 맨 아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안 겪고 가는데 내가 지금 둘이요. 33, 30. 쩌놈이 거거든요. 형님, 쩌놈이 안에서 손님검에 벽수가 장가 보내달라고 해서 일찍 보냈어. 일찍 보냈어. 장가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비정규직, 한 달에 180만 원 받는 비정규직 어디까지 주고. 석사 가지고 합니다. 박사가 나오는데 석사가 나오면 뭐 진짜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딸을 타고 나왔어. 굉장히 미안합니다. 아바이로서 할아버지로서 왜? 저게 돈을 못 버는데 애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니 진짜 대단하다. 내 진짜 아들처럼 목소리 니 진짜 인마 대단하다. 다 잃어보면 직장에서 장가를 안 가더라고. 안 가는 거 못 가더라고. 장가가도 보이기 싫다는 거 애는 못 놓더라고. 근데 이만은 하여튼 내꼬로 그냥 뭐 장가가고 애를 안 나가는데 지금 먹고 살게요. 먹고 살게.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큰 놈은 동생 문제라고. 큰 놈은 며칠 전에 가니까 그만하네. 뭐 전작가 박사 할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나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나는 동생 좀 쓰겠다 알아. 괜히 말이죠. 장가도 이렇게 가고 애도 없으니까. 근데 딱 달라지더라고. 장가가기 전에 동생인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더라고. 딱 하니까 지도 이제 지사님 차렸다고. 이제 내 책임이야. 내가 왜 이랬냐. 애를 낳으면은 최소한 5살, 6살 가지고 나라에서 책임져야죠.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 받나 했더니 애 하나 낳는 8살 되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30만 원. 그럼 30만 원이면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 기본은 돼요. 더 이상 뭐 기본 돼요. 재산은 어떠냐? 첫째 오면은 30만 원 주고, 둘째 오면은 플러스 한 40만 원 주고, 셋째 오면은 플러스 50만 원 주고, 그 애 셋 오면은 30, 40, 50이면 120만 원 되잖아요. 애 생각하면 그냥 110만 원 받으면 애 안 주겠습니까? 그걸 30, 50, 100 이래가지고 애 셋 오면 한 달에 180 받는다. 애 필요하시. 다른 데 덜 쓰고. 왜? 애가 없으면 나라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이 해야 돼. 우리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부자들 지금 좀 들어가야지. 우리 당세를 아시죠? 23%.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낮을 겁니다. 선진국은 보통 45%, 100원 벌면 45원 세금 내죠. 우리는 100원 벌면 23원 세금 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맞추고 이해하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금 나려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저도 세금 많이 아깝더라고요. 아까워도 그 세금이 제대로 복지에서 질 수 있다면은 내가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100억 버는 사람 50억 세금 내도 50억 남잖아. 만원 버는 사람 2천원 세금 내도 8천원밖에 안 남잖아. 그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내고 오히려 사회적 존경 이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길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선거당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김무성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당대회 때 보수 혁신이 아이콘이 되겠다. 격차 해소가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해야죠. 30년 전에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는 내만 열심히 하면은 됐습니다. 10년이면 집을 샀고요. 10년이면 자가용 불렸고요. 진짜입니다. 내만 열심히 하면. 지금 우리 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미안해요. 저도 처음에 부자였어요. 굉장히 우리는 부자였어요. 우리 탈남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시켜주는 것으로 모든 걸 끝냈어요. 학교 시켜주는 것 동생들도 해야 되는 거야. 내 장가 갈 때도 아무 재미 없었어요. 바둑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유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둑판 필요하고 제대로 된 바둑판. 어머니 내가 저거 가져가면 되는데 빨리 가져가라. 또 다른 사람 가져가면 그것도 없다. 그래서 내 상속은 바둑판 하나. 내 남동생이 5살 남동생이 집에 일을 다 했어요. 저는 농구를 하는데 집일을 다 했어요. 거기는 어머니가 고집을 해서 저 산골짜리 있는 밭 1000평짜리 밭 돈으로 따지면 한 얼마인데 나머지는 무조건 형님들 다 해요. 땅으로 따지면 만수하고 사라고 하면은 그냥 농반 천지가 한 10,000평에 산하면 한 3만 평인데 돈으로 따지면 한 1억밖에 안 돼요. 시골 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시끄럽다. 몰아주고. 은혜전다. 손 털고 얘기가 없어. 손 털고. 그래도 그때는 진짜 우리 이야기죠. 16년 장모동 선대평 아파트 하나 마련했잖아요. 요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회 구조 시스템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격차에서 대기업의 연봉이 초임이 6천이면은 1차 하청업체가 5천, 2차가 한 4,500, 3차가 한 4천. 이래 되면요, 직장 셌습니다. 엄청나게 직장이 많습니다. 근데 1차 삼성현대가 6천 할 때, 1차 현대는 한 4천 하고, 2차는 3천 하고, 3차는 2천 하고, 4차는 1,500 하니까, 내가 나서 저녁에 6천짜리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1,500, 2천짜리 안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직장이 없어 야단이 났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먹고 있어 야단이 났고 왜 그러냐? 격차가 얼마나 납니다. 그럼 선진국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격차가 한 2대1 정도 6천, 5천, 4,500, 4천, 3천 정도 되면은 뭐 감수하죠. 그럼 직장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 평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정말 앞에 정치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한번 고쳐야 돼요. 그걸 저는 공평사예요. 절차로 공정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절차 공정하면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있는 놈은 더 가져가고 없는 놈은 더 있는 놈 배 터져 죽고 없는 놈은 배고파 죽고 아무리 공정해도 이미 기득권이 확대 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권력이 국가가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더 먹되 상대적으로 좀 덜 먹고 없는 사람은 덜 먹되 상대적으로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리고 절차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어디 나가면 새누리당 짜증나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우리는 정당, 오렌지 정당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당대회 할 때 그런 거 여러분 속으로 털어줘야 돼요. 자, 내가 30분 이야기 하려는데 한 10분 더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전부 드리고요. 책을 읽어보면 책이 재미있어요. 책값이 있는데 책값 대신에 내가 저걸 할 테니까 SNS에 한 1년 내내 글을 올리세요. 이야기 들어보니 좋은 사람이 무수하게 이야기 잘하더라. 진솔하더라. 안동에서 출근한다. 안동에 가면 얼마나 힘드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형 4년 했죠. 국회의원 12년 했죠. 그 7년으로 참 25년인데 하면은 중고 중에 중고입니다. 아무리 세인지 장착했다고 폼 잡고 뒤에 김우성 있다고 폼 잡아도 막 시끄럽다. 막 중고는 중고지. 그 사람들은 눈물 났죠. 눈물. 할 수 없이 외부로부터 바람을 불어내차. 안 가면 오돌이 한 일이 없고 뼈도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요. 이유는 7년 백순대도 아직까지 안 굶어 죽고 잘 살잖아. 사람 손 꼴면 다 듣는 거고. 이 민식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실체적 팩트가 있고 인식된 팩트가 있습니다. 정치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되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도둑놈을 보이면 도둑놈이고 내가 아무리 도둑놈을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면 깨끗한 거고 나중에 아는 놈은 제 새끼 있었다는 거지만 대부분 몰라요. 나는 목소리 청렴해 깨끗해. 진짜 도덕적이야. 사적인 도덕은 아닙니다. 나 사적인 거 어디 가서 친구들 돈 받고 기집질하고 같이 죄송합니다. 오해질하고 뭐 이런 다 해도 공적인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미지는 한 20년 동안 우리가 다 하면서 다 해먹고. 저도 그런 부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동기부여가 된다랄까 인간의 본능적인 본초적인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몇 가지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친구가 얘기를 묻더라고요. 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이 나라를 한번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하고 싶으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초적으로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또 이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과 국가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무런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주 정말로 솔직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대답하는 곳이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상공지에 오셨는데 쳐다만 보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네, 저는 중국 동포 출신입니다. 중국 동포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 정치하게 된 계기가요. 주변에서 그 4년 전에, 지금 한 3년 전에 이사스님 아무나에 그 비례대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대강식 가지고 제 자기 소개할 때 제가 그래 말씀드려서 여러분한테. 그리고 그분이 나오고 나니까 지난번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를 두 케이스를 하나는 담문하고 이사스님, 그다음에 탈북자는 그 조명철 의원님 두 분을 배출하고 나니까 동포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포들이 이거 중국 동포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되고 탈북자가 몇 명 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에가 다문화 몇 명 되는데 거기에서 비례대표도 완전히 우리 동포들 바로 치고 뭐나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단결돼서 안 된다. 뭐는 많이 문제점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포럼에 참석하니까 동포들은 이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도대체 나는 그 20-30년도 연구해보고 해가지고 20-30이 뭐가 똑똑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그 표준이 뭐 딱 20-30이 표준은 되고 예를 들어서 옥기수입니다. 옥기수는 안 된다 그게 없어요. 아까 말씀한 그 말씀 진짜 귀에 와닿아요. 고무줄이다. 뭐는 표준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20-30 분을 비례대표를 잡아야 전국에 다 문화표를 잡겠지요. 그것도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중국 동포의 이 표를 지난번에 못 잡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져가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다음에 이제 1년 뒤에는 김무성 대표님이 또 혹시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이제 할 것이라 다 동포 사회 한 90%는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년 전부터 니 같은 사람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서울조선족교회 이제 정인서 목사님 그 교인들 다 재보고 나서라고 이제 말도 돌리세요. 제가 이공과 출신이니까 그때부터 하는 건 난 장난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사슬민이 출마하고부터는 정말 그 말이 한 말이 아니구나. 그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 대림이동 주민자치위원도 이제 2기째 이제 했고요. 그래 내가 뭐 동포 대표로 이제 주민자치위원도 했는데 못 나올 걸 뭐 했나. 그럼 당을 선택하자. 어려서 새누리당 제가 경남 출신이거든요. 아빠는 거제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합천이에요. 다 경남이고 경남에 우리 보수 쪽 물론 이렇게 가르면 안 맞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 새누리당 쪽에 와닿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위원 끝마치고 임기 끝마치고 저는 거기에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2만원 나라도 2만원 먹는 줄 알고 중립을 썼어요. 중립 저는 선택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마치고 이제 나는 새누리당에 받아들이죠. 결정하고 그래 했는데요. 혹시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에서 좀 중국 동포에 대한 그 시점 뭐 보는 시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자스민하고 조명철 의원님 그 비례대표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제 박탈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제가 비례대표까지는 여기 와 있는 이 교포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제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전국에 다니면서 지역구 나설 사람, 그죠? 지역구 나가지고 현장에서 싸워서 이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마다 오늘도 대표님도 또 보고 사람 맞춰 놨다고 또 답사를 듣고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연말 정도 가야 될 텐데 나는 지난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실패자로 나 정말 실패자로 왜 실패자? 대표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 탈북자 대표로 들어가는 조명철 의원이라면은 대한민국 탈북자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커버해 줘야 돼요. 이 자스민이라면 여기 와서 교회에 있는 외국의 교포들 다 커버해 줘야 돼요. 과학에서 들었으면 그걸 커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이구나? 그 해당 업계로부터 추천을 안 받아요. 업계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교포사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쫙 많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는 중국이 제일 많죠. 중국이 제일 많고. 그러면 좀 추천을 받아보면은 그중에 A, B, C, D 있으면 새누리당 집권을 위해서 아니면은 여기 사는 분들의 정치 중립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되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과정 전혀 없었어요. 내가 알고는 시켜주고 모르면 하다. 수첩안에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하다. 그래 되니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계속 하셨으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공천을 하게 되니까 사람 준비가 안 되는군요.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면 쭉 한번 모아보세요. 그죠? 교포사회 여기 있는 사람들, 된 사람들 모아보세요. 모아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1000명 모아놨는 사람이 있을 거고 300명 모아놓은 사람이 있을 거고 5000명 모아놓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분 대표성이 있구나. 지원을 하락하든지 아니면 비례를 하락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위원장은 현재는 지역구 출마자들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하려고 한 1, 2년 만에 또 이제 사표를 쓰고 또 재선을 치르면서 또 국민의 혈세를 쓰고 또 선거의 비용 보전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맞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1, 2년을 하다가 만약에 정말 총선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총선에 나가는 비용을 자기 돈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국민들과 약속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당에서 공천할 때 그거 감안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국회 출마할 사람들은 2년 전에 지방선거 나오면 안 돼요. 현재 지방위원이 되거나 단체장 된 사람 사표 내고 국회 나오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의 본선이가 저는 분명히 안 된다. 기본적으로 자기 못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강영위원이 사표 내고 자기 공천 중에 국회에 나오고 맞보기로 나오니까 본질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나오고 싶으면 2년 전에 지방위원 출마 안 하고 쉬었다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때 위원장님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대전 어제 하게 대전에 갔었거든요. 내가 공천 심사는 절대로 없는 사람 예산 8억씩 아니 그래 만약 지금이라도 나오고 싶으면 내일 당장 가서 사표 내라 그랬어. 당장 사표 내. 그 사람은 이게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라도 이거 저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입시제도 고쳐야 돼요. 점수 하나 들고 여기도 같이 가고 하면 안 돼요. 시험 치기 전에 문제 없어. 원서 내라. A 학교, B 학교, C 학교. 오케이, 내 A 학교 시험 내가 한번 끝까지 보겠다. 그래가지고 시험 잘 보면 되고 안 되면 떨어지고 재수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보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이 친구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점수를 가지고 이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눈치 작전이 맺혔다고. 자기 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자, 한두 번 더 갖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4월 초에 그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 거치는 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이제 뭐냐면 전국에 각 이제 현 국회의원들조차도 책임당원을 모집하려고 다리 부르트도록 하고 대구 시당만 해도 보면 책임당원 빨리 가져오느라 이러는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면 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갑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성구 갑의 모든 유권자들이 다 똑같이 총선 공천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지금도 보면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 책임당원 모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분석해 볼 때는 이 책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의견을 내놓고 연말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옛날 작년 국회의원, 작년 지방선거 공천할 때처럼 당원 한 30%, 40%, 또 의원은 60% 이런 제도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 책임당원을 많이 가입을 시키려고 하느냐? 50도 50이라도 책임당원으로 투표율이 60, 70% 나오는데 일반 시민은 투표율이 20, 30% 나옵니다. 그리고 책임당원은 관리가 되잖아요. 공보가 되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관리가 안 돼요. 선거에 오픈 프라이머리 준비를 하겠다는 건 무조건 책임당원을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득권이 작동하는 걸 그걸 인정을 안 하면은 그 판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월드컵에 지난해 우승팀 예선 안 하잖아요. 결선 다 올려주잖아요. 우리 사회에 모든 데 기득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득권을 100% 인정하고 똑같이 살아. 그거는 점을 세상 점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나는 도전자잖아요. 나도 열받지. 나도 안 먹어서 하면 현역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그 당원 연구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답을 다 알아요. 내가 일단 설명을 시켰어. 나는 기존에 있는 당원들 이름도 써놓고 전화번호도 모르지만은 현역 당협위원장은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전화해요. 오늘 입당 축하드립니다. 저 누구입니다. 같이 갑시다. 전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으면 분명히 내 편으로 집에 있는데도 빨리 가죠. 그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 감수 안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하겠다, 정치하겠다. 그거 진짜 세상을 모르고. 이 도전자는 방어자보다 힘이 1.5, 2배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도 세상은 다 바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바람 타고 그 앞에서 있다 보면 휙 불러가지고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나올 때 국회 다 바꾸라고 80%. 그렇습니다.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면 아무리 조직해도 민심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작은 선거는 기득권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인정하고 덤벼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니다. 잠 좀 덜 자고 발도 불이 튀고 손만 안 주고 부탁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가서 아까 이야기할 때는 표 들어가면 표 넣어주니까 마음을 먹어야지. 밥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발 하지 마세요. 하려면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세요. 한두 번 웃기는 거지. 그랬어요. 이제 나는 제도사가 제발 밥과 좀 행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짜증 나요. 사회 무시하는 와서 등산이나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놀지. 놀면은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좀 신선하구나.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정말 고쳐야 되는데 유성 문화라고. 어버이날 우리 어머니는 촌에 있는데요. 엉뚱지 그 어머니 가지고 저라고 진짜 욕을 하면 지랄도 구독한다고 쫓아다니고. 우리가 좀 할 때 어린이날 우리 애가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남집 어린애들은 노는 데 가가지고 내가 그때 정치를 했어요. 요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어린이날 내에 손잡고 같이 놀러 가면 돼요. 어버이날 우리 어머니 손잡고 노인잔치 가가지고 앉아서 한 종일 있으면 돼요. 이 그만큼 우리의 정치 문화가 위선적 그런 앞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 다 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인데 교단은 놈, 어버이날도 남집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도 다 알아요. 내 새끼 소중하게 하면요, 남집 어머니 다 알아요. 지나가고 보니까 웃겼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두 놈이 아빠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아빠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진짜 고등학교 때 갑니다. 아빠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니까 해준 게 뭐 있어? 딱 두 마디로 끝내더라고.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가지고 애가 보면 아빠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인정해주겠죠. 인정해주는데 참 그렇구나. 집에요 마누라한테 잘해주고 남편한테 잘해주는 건데 다 밖에 나서 인정받아요. 나는 그걸 못해요. 두 명이 다 장가가지고 너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그래. 아버지는 그냥 하지 않고 왜 우리 보고 그랬어요. 이제 승려서 또 식사를 가셔야 되니까 좀 준비하시고 저희 저기 사무소 부장으로서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책들을 여기다 마련했는데 굉장히 기념이 되게 사인? 예. 저희들이